장 건강이 무너지면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결국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 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미스터차 물리치료사의 건강이야기 차군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이 최대의 면역기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몸 안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소와 찌꺼기, 바이러스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장내 점막이 막아주는데요. 장이 안 좋으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있어서 장 면역,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 알아보고 장이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신호와 도움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이습관이죠. 운동은 내가 바쁘거나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먹는 거는 그렇지가 않죠. 식습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사실 먹는 거가 면역력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먹는 과정을 보면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와 위를 거쳐 십이지장, 소장, 대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직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을 할 경우 각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장 면역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장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화작용, 또 하나는 면역작용.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 활동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아침 먹고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먹고 야식, 이렇게 계속 먹으면 소화하는 데 힘을 다 쓰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식을 안 해야 면역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식을 하고 제때 화장실을 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본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장 면역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에 있어서 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뇌에서 장으로 한 개의 메시지가 내려갈 때마다 장에서 뇌로는 9개의 메시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장과 뇌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뇌는 모든 신체 행위에 관여하는데요. 이런 뇌를 관장하는 것이 놀랍게도 장이고 장에서 뇌로 가는 메시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장은 기분과 생각을 조절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기가 긴장이 되면서 복통이 나타나고 소화 불량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장을 살펴보면 장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독소나 이물질을 통과할 수 없게 막는 역할을 하고 영양분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핵물질인 세로토닌과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가 되고 비타민 합성도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큰 위협이 발생하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중요한 곳에 면역계가 많아야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밀가루, 유제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럼 장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슝슝 뚫리면서 누수가 되는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찢어진 틈 사이로 독소와 염증, 이물질들이 통과해 혈류 속으로 침투하게 되고 이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면 면역계는 이러한 염증과 독소를 침입자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면역계가 건강하다면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독소와 이물질들이 미주신경이나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 뇌혈관 장벽 거름망을 뚫고 뇌를 공격해 치매, 알츠하이머,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이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장이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변비, 설사가 심하다. 둘째,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왜 방귀 냄새와 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돼서 영양 성분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장 속에서 썩어 부패하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속을 편안하게 지키면 되는데요.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 식도와 위를 거쳐 잘 분해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대장에서 변을 잘 만들어서 잘 배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었을 때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꼭꼭 씹어야 됩니다. 음식을 분해할 때 씹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씹을 때 침이 나와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잘 씹지 않고 그냥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 위가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 지치면 생기는 것이 바로 위경련이고요. 위경련이 지속이 되면 식도를 통해 음식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역류하게 되는데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왜 그렇지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잘 씹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산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위산을 만들어내는 소금이나 비타민C가 좋습니다. 그리고 감식초를 희석해서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감식초를 희석할 때에는 보통 소주잔이 50cc라면 10cc 정도를 식초, 그리고 나머지 40cc를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샐러드를 즐겨 드신다면 발사믹 식초를 드레싱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조청을 한 티스푼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나 비타민C가 도움되는 이유는 위산은 염산인데요.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고 소금의 화학식은 NaCl입니다. 염산의 HCl 중에 Cl이 염소인데요. Cl 염소를 어디서 얻어서 염산을 만드냐 하면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NaCl, Na가 나트륨, Cl이 염소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저염 하는데 지나치게 저염식이라면서 소금을 제한할 경우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묽은 산이 되고 위에 있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가 소식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액에 당이 많을 경우 염증을 일으켜 혈관 내벽, 즉 혈관 내피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안 좋은 독소들도 쉽게 흡수가 되니 장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 내벽에 구멍이 생겼으니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하는데요. 그때 콜레스테롤 LDL이 분비가 되면서 구멍난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면역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가 유산균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잘 흡수가 되어야 영양분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장내 유익균입니다. 유산균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비를 거치면서 분쇄하고 분쇄된 음식물을 소장으로 보내어 소화 흡수하여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변이 나오는데요. 이때 분쇄된 음식물이 소장에 계속 머물면서 소화 흡수를 할 건지 대장으로 배출할 건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 장애가 오고 영양분 흡수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균이 불균형하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장내 방어벽을 만들고 조절 유지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과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유산균은 장 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산균만 있다고 해서 장이 건강한 것은 아닌데요. 유산균 즉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비율로 유지했을 때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 번식하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식이섬유, 견과류 등이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국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한국인에게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된장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국장이 좋고, 김치는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적은 백김치, 동치미, 물김치가 좋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장 건강이 무너지면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결국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 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말고 장 자체가 긴장이 되어 있을 때 연동 운동이 잘 되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된 장을 이완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